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 고층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번듯한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고 싶었지만 빚 감당하기 나중에 힘이 붙일까 싶어서 적당한 가격의 고층 빌라로 이사를 했지요. 이사를 감행했을 때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모두 저희 부부 판단에 대해서 실수라고 했었습니다. 빌라는 사자마자 내려가는 법이라고 차라리 전세로 가지 왜 사서 들어가냐고 말이죠. 집 가지고 돈 장사할 생각 없었고 사실 그럴 깜냥도 되지 않고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기에 실수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따르는 지역 아니었지만 대학병원과 그 대학병원이 학교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그래도 호주까진 아니어도 교통도 편리해지고 하겠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편이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였는데 바로 5분만 걸어 나가면 천이 흘렀고 천 근처에 공원도 잘 조성해 놓아서 옹기종기 한적하게 사는 사람들의 냄새를 물씬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신축 빌라였지만 처음 갖게 된 내 집이다 보니 잘 꾸며놓고 싶더라고요. 일부러 돈 들여 안방에 붙박이장도 달고 도배도 새로 하고 거실의 조명도 싹 다 바꿔보고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었던 잘 꾸며놓은 집들을 찾아보며 컨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부가 원하는 우리 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요. 집들이 했을 당시만 해도 시댁에서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작고 값 바로 떨어지는 곳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했지만 그건 투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이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 저희 부부 입장에선 절대로 사치스러운 투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시렌트를 내자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게 눈치 볼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그냥 막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렇게 빈정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남의 집에 충분히 만족해하는 우리 부부인데 자기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들이에서 말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참 그 심보 고약하더라고요. 동서, 정말 잘못 생각했다. 아니 실거주라고 해도 뭔가를 알아보고 살아야지. 그리고 전망도 봐봐. 완전 허허 벌판이네. 그리고 봤어? 저쪽에 무덤이 있다? 아, 무덤 있으면 절대로 발전 안 되는 법이야. 동서 못 봤지? 무덤 잔뜩 있는 거. 무섭지도 않아? 아, 나는 너무 꺼림칙할 것 같은데. 너무 생각 없이 질러버렸다. 내가 지금 내 집 마련하지 못해서 동선애가 부러워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파트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 그 남양주 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여기 집값 반으로 뚝 떨어진다니까. 아, 정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일을 저질렀니? 마음속으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미 이 집을 샀고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고 집들이까지 와서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형님의 의중이 궁금했으나 꾹꾹 누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지를 볼 생각도 없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그저 남편과 저 둘이서 안락하게 살 곳이 필요했고 둘 다 산을 좋아하는데 바로 앞에 산도 있고 산책로도 있어서 우리는 만족한다고 형님은 꼭 아파트로 들어가시라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 장만할 정도로 여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 저는 주제를 알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 집을 구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인데 왜 그렇게 주위에서 호들갑을 떠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막둥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막둥이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아이입니다. 세대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고 게다가 연세 드신 부모님과 트러블이 좀 많은 편이라서 대학 생활 내내 거의 부모님과 절연 비슷하게 갔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댁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무심코 흘렸었던 말을 형님이 주워 듣고는 뻥튀기도 그런 뻥튀기 없이 너무 부풀려 말해버린 통에 막둥이가 임신을 했다느니 대학생인데 벌써 남자와 살고 있다느니 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막둥이가 방황을 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행동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 사람의 말을 옮기다 보면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가뜩이나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형님 입장에선 입에 아주 모터를 달게 된 것이었죠. 이리저리 지어내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더군요.
결국 막둥이 일로 형님과 대판했었네요. 입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서가 형님한테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입 가만두지 않고 조잘거리면 싹 다 꿰매 버릴 거라고까지 그랬습니다. 저 일로 형님과 제 사이 완전 대면대면해졌고 시부모님과 저 사이 이간질은 기본이었고 하다못해 우리 남편까지 끌어들여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데 결국엔 머리채까지 잡았었죠. 서로 쌍방으로 말입니다. 며느리 둘이서 이게 뭔 짓인지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리던 시부모님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 건드리는데 참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어려도 한참 어린 여동생을 가지고 그리 말을 하는데 어느 언니가 참아주겠습니까? 완전 대머리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싹 다 머리채 뽑아버리지. 그런데 그런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을 차리더니 자기 밥벌이하는 성인으로 거듭나더라고요. 반항기 대단했던 애였는데 언젠가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찾아뵙고 하더니 졸업 막바지에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암튼 지 사는데 이제 문제 없겠구나 할 정도로 애가 철이 들어버렸더라고요. 여동생이 철이 들고 취업을 막 했던 그 시점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와 여동생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첫째이고 둘째인 남동생은 결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라 한국에 남아있는 자식이라곤 저와 저희 막둥이 여동생밖에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부르신 이유는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막둥이가 정신도 차렸고 했으니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해서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모님들의 남동생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었거든요. 남동생이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 했었는데 막둥이가 신경 쓰인 부모님들은 계속 마다를 하신 상황이었고 그 걱정 끼치던 애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홀가분하게 남동생 있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크게 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 이 집에 들어오기 전 꿈의 집이라고 불렀었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정리를 해야 했었는데 제값보다 좀 덜 받아도 대충 어림잡아 금액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빌라도 내놓고 과연 언제 팔리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자기의 몫을 제게 줄 테니 그 빌라를 자기한테 돌려달라고요. 여동생이 조금 손해였는데 그래도 그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철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을 갚는 거라 했습니다. 여동생 대학 다니는 동안 마음씨 좋은 형부가 용돈이며 물품 드리며 그리고 2학기 등록금 지원까지 없는 살림에 자기에게 그리 해줬으니 이제 자기도 빚 갚는 거라며 그리 해달라 하더라고요. 뭐 실은 조건 아니었고 여동생이 자기 형부한테 고마워서 그리 해준다 하니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동생의 마음 씀씀이로 인해서 저도 남편에게 면 좀 섰었고요. 문제없이 웃으면서 주고받기로 결정을 했고 부모님 떠나시는 건 서운하지만 그래도 아들 옆으로 가시는 것이니 다행이라 여겼었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으로 가는 것이니 매일매일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어이없게도 저희 집, 저희가 여동생에게 넘기는 건데 그것도 여동생이 희생까지 하면서요. 저희는 희대의 상년, 상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저희를 비난하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고 형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시어머니 또한 저와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이라기보다는 앞에 대놓고 험담과 질타를 했다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제게 더 뭐라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배는 것이 없는 것이냐고 말이죠. 한순간에 저는 생각 없고 가족들 배려하지 않는 그런 욕심만 가득 들어찬 며느리 동서가 되어버렸는데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형님 포함 시어머니 저희 부부에게 그러시더군요. 아니 저희 부부가 아니라 제게 그러시더군요. 왜 생각을 그때밖에 못하냐고 말이죠. 동서, 나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어떻게 마음 심보를 이리 쓸 수가 있어? 우리 식구 아니야? 동서 나랑 가족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따돌릴 수가 있어? 네? 따돌리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동서 정말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었네.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변하네. 동서네 집, 그거 우리한테 줬어야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동생한테 줄 수가 있어? 그 어린 사람한테?
우리 아직 집도 마련 못하고 이리 살고 있는데 동서는 앞날 창창한 동생이 더 눈에 들어오디? 좋은 기업 다니고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한테 줬어야지. 어떻게 동생한테 줄 수가 있어. 게다가 말썽 부렸던 동생인데 뭘 믿고? 동서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죠? 아니 내 동생한테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여동생의 손해를 보면서 그리 한 건데 뭔 소리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말끝에 말썽 부렸던 동생이라니. 아직도 이 여자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짓거리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다고. 아 정말 이럴 때만 가족 찾는 것들 싹 다 잡아 족쳐야 합니다. 저는 대꾸 안 했습니다. 다만 뭔 소리를 짓거리고 있냐는 식의 표정을 짓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엄청 진지한 목소리로 그리고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마무리 짓겠다는 투로 말을 하는데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첫째 넌 좀 진정하고 둘째 너는 어디 감히 형님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 벌레야? 네 형님이?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정리를 할 테니까. 우선 이미 동생한테 집 준다고 했으니 그 말 거둘 순 없을 것이고 둘째 니들 친정에서 받은 돈 첫째네랑 딱 똑같이 나누거라. 우린 식구야.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식구라고. 니들만 좋은 집에 살면 니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니? 사이좋게 둘 다 엇비슷하게 살아야만 형제 간에도 우애 좋게 지내는 것이고 동서 지간에도 불화 없는 거다.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반으로 딱 나눠. 그리하면 해결될걸? 뭘 소리를 지르고 벌레 보듯 하고 있어? 그러자 옆에 있는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엄연히 처갓집 돈이고 이 사람 몫인데 왜 그걸 반분해야 하는 거냐고. 지금 그걸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으시는 거냐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래서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처가덕 좀 본다고 이제는 애미애비도 안 보이는 것이냐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네 마누라 편을 들고 했었냐고. 그렇게 남편까지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돈이 좋다 돈이 좋아. 돈 때문에 아들놈 팔아먹어 버렸네. 아들 하나 잃었어. 너는 펠도 없니? 네 식구가 누구야? 너 성이 뭐냐고. 그리고 말 맞다나.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살 생각을 했었니? 꼴값 떠는 거야. 니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라고.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 말대로 해. 우리 집에서 내쳐주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대로 하라고. 딱 판분해.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 돈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엄만 싫어. 둘째, 너 알겠니?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안 하면 엄마 볼 생각하지 마. 엄마 니들 안 볼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 얼굴에 욕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더니만 결국엔 돈 가지고 이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암튼 그날 모욕이랑 모욕은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제 돈 가지고 이사를 가겠다 하는데 빚을 미친 듯이 지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저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 돈이잖아요. 제가 왜 반분을 해야 하죠? 남편은 너무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뭐 어이가 없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미칠 것만 같았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딱 저 두 마디만 했습니다. 다들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 저는 더 이상의 말 보태지 않고 남편 보고 일어서라 했습니다. 앉아있고 싶으면 앉아있으라 했어요. 안 본다 했으니 저는 갈 거라고 했죠. 시댁 가지 않습니다. 시 부모님이 먼저 원하셨고 돈을 내어주기 전까진 자식도 아니라고 했기에 저희도 돈 내어줄 이유 없고 그럴 마음도 없기에 그냥 시댁은 안 갑니다. 그리고 정말 웃깁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그 윗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 아랫사람들도 따라간다는 그 말 말이죠. 형님네와 저희가 무슨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뭘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형제지간의 경제 사정이 비슷해야 한다 혹은 형이 조금 더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 아우에게 못 미치는 형은 아우 측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너무 웃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끄럽기만 한 말이죠. 형님네도 당연히 안 보죠. 그날 저녁 문자 한 통 들어왔는데 저보고 후회할 거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자식들 잘 되는 꼴 절대 없다면서 저보고 평생 슬퍼하면서 살 거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홀가분한데요. 왜 저형까지 가야 하는지는 다들 생각해보면 알 텐데. 당한 사람은 알지 때린 사람은 절대로 모르겠죠. 후회 안 해요. 죽을 때까지요. 오히려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김땡땡씨. 저는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욕 먹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은 이상 더 욕심 부리면서 내 것만 챙겨가면서 그렇게 놀부처럼 살아보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고 마치 우리 부부의 돈을 사실 말하면 제 돈이나 다름없는 건데 무슨 염치로 남의 돈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니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은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염치도 없고 양심에 털까지 난 그런 사람들이었었네요. 영영 안 봅니다. 그리고 슬퍼할 일? 아유, 절대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절연을 선택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